안녕하세요, 로렌스입니다. 골프채를 샀습니다. 따라랑. 되게 클래식한 골프백이죠.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튼튼해 보입니다. 뭐 백이 중요하겠습니까?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뭐 당근마켓 같은 거 있거든요. 거기서 150불에 사왔고요. 저기 보시면 저건 비비 겁니다. 비비 거는 이제 우먼스라서 여기 시골이라서 중고 매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40분인가 1시간 차 타고 가고 200불에 얻어왔습니다. 아무튼 호주가 되게 골프를 배우기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골프를 시작해보려고 골프채를 샀는데, 물론 찾아보면 있겠지만 여기 시골이라서 골프의 인프라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는 거겠죠. 그래서 요새 유튜브 선생님이랑 같이 똑딱이부터 차근차근 골프 연습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뒷마당 있죠. 제가 어디서 네트 이렇게 하나 구해가지고 뒷마당에다가 골프 연습장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보통 막 연습장이나 스크린 골프 이런 데서 이제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스크린 골프보다 그냥 라운딩이 더 쌉니다. 그래서 저번에 어떤 골프 치는 할아버지한테 가갖고 이 근처에 스크린 골프 연습장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기 있긴 있는데 근데 너는 왜 진짜가 있는데 가짜를 찾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벙쪘습니다. 아무튼 조만간 호주 골프장 한번 가기로 했거든요. 그때 골프 영상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할 거냐? 오늘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사실 원래는 보트 배 면허 따라고 하는 거 그거 컨텐츠 하려고 그랬는데 그 시골 바닥이라서 면허 학원에 수강생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다음 달로 미뤄졌고요. 그래서 오늘 컨텐츠가 붕 떠서 오늘은 이제 호주 생활 어떤 사람이 잘할 수 있는가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 말씀드리면, 일단 저는 이민 전문가도 아니고 유학원도 아니고 뭐 호주 이민 홍보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도 그냥 호주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 아직도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호주 오면 무조건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 호주라는 나라는 누구한테나 잘 맞는 나라는 아니에요. 이 누구한테는 정말 좋은 나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누군가한테 너무 답답하고 외롭고 심심하고 느리고 불편한 나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앞으로 제가 얘기할 성향의 사람들은 이 호주 와서도 생각보다 잘 버틸 수 있겠다. 이 호주라는 나라를 좀 즐기면서 살 수 있겠다. 오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비교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호주에 오면은 인생의 어떤 문제 방식이 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이 한국에서 인생은 어느 정도 좀 객관식에 가까운 느낌이잖아요. 좋은 학교 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몇 살쯤엔 결혼해야 되고 몇 살쯤엔 애기 낳아야 되고 몇 살쯤엔 집 사야 되고 남들이 인정하는 길이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는 느낌. 물론 한국에서도 다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좀 다르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는 좀 이거야 약간 이렇게 답안지를 좀 보여주는 느낌이 있어요. 답안지라고 말하긴 좀 그렇고, 야 이쯤 정도는 돼야지 조금 괜찮은 인생이야, 남들 다 이만큼 하고 있어, 조금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하죠. 근데 이제 호주에 오면 그 객관식 인생이 주관식으로 좀 바뀌는 느낌이 있습니다. 좀 이 사회에서 정해준 정답보다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가 좀 더 중요한 느낌. 돈을 많이 버는 게 정답인 사람도 있고, 가족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정답인 사람, 일 적당히 하고 바다 가갖고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게 정답인 사람, 또 한 1, 2년마다 커리어를 새로 시작해서 매번 자기 커리어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느끼는 거는 이제 호주에서는 한국처럼 이렇게 비슷한 속도, 비슷한 방향, 또 비슷한 기준을 보고 달리는 느낌은 조금 덜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좀 살다가 내가 어디쯤 왔는지 좀 계속 체크하고 싶은 사람, 남들은 어디쯤 가고 있나, 이걸 안 하면 조금 불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호주 오면은 오히려 더 불안할 수 있죠. 왜냐면 그 기준이 없으니까. 여기는 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나는 남들이랑 좀 똑같이 살기 싫다, 좀 내 인생은 내가 정하고 싶다, 난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좋은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사람들은 호주 오면은 조금 더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호주는 정답을 좀 알려주는 나라라기보다는 이제 네가 알아서 정답을 써봐, 그리고 나는 거기에 신경 아무것도 안 써, 이런 나라에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비교하는 거 싫어하고 뭐 내 방식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호주 와도 좀 잘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인생의 속도가 좀 느린 사람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 빠릅니다. 진짜 빠르죠.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일처리 빠르고 배달도 빠르고 인터넷 속도도 빠르고 심지어 사람들 생각하는 뭐 성장 속도, 경쟁도 빠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가만히 있으면 좀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호주는 진짜 느립니다. 좋게 말하면 여유로운 건데 나쁘게 말하면 진짜 답답해요. 이게 뭘 하나 하려고 해도 이메일 보내고 기다려야 되고, 전화해도 기다려야 되고, 예약 잡으려고 해도 기다려야 되고, 담당자 휴가 가면 또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한국말로 말하면 유도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속 터져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오래 걸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한국에서 10분이면 끝날 일입니다. 아니 10분도 안 걸려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좀 뭔가 알게 되더라고요. 아, 여기는 원래 이런 속도로 굴러가는구나. 그리고 나서 좀 생각을 해보면 빠르게 사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빠른 사회에서는 좀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뭔가를. 근데 그만큼 계속 쫓기는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근데 호주는 반대로 이 속도가 느린 만큼 내가 나를 좀 돌아볼 시간들이 좀 생깁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특히 한국 사람들.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돈 벌고 싶고, 빨리 뭐 성과를 보고 싶고, 빨리 다음 단계로 가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호주가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아무튼 인생의 속도가 좀 느린 사람, 너무 빨리 가는 것보다 자기 페이스를 확실하게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호주랑 좀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제가 원래 진짜 막 엄청 빠른 사람이었거든요, 성격 급하고. 그래서 뭔가를 이제 할 때도 야 빨리 하고 집에서 쉬자, 이런 노가
노가다 야리끼리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근데 이 호주라는 느린 나라에 살면서 시간을 들이는 것에 대한 중요함, 그런 거를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호주는 빨리 달리는 사람보다 천천히 오래 가는 사람한테 좀 더 맞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 인생에서 돈보다 중요한 게 있는 사람. 이 말이 돈이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 중요합니다. 호주에서 돈 없으면 진짜 힘들어요. 집세도 비싸, 장 보는 것도 비싸, 보험료, 병원, 비자, 돈 들어갈 때가 천국이죠. 그래서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근데 진짜 호주에서 잘 맞는 사람은 돈을 보고 호주에 온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호주 가면 돈 많이 벌겠다, 뭐 시급, 최저시급 높으니까 한국보다 조금 더 편하게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버는 돈만큼 나가는 돈도 많고, 처음 정착할 때 돈 진짜 많이 깨지고요. 여기저기 바가지가 계속 뚫려 있으니까 생각보다 손에 남는 돈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호주라는 나라가 한국처럼 뭔가 돈, 커리어, 성공 이런데 사회의 에너지가 한 점으로 모이는 그런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도 돈 많이 버는 사람 있고 부자가 되려고 열심히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막 사회적인 리스펙을 받냐? 그건 또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생에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조금 덜 벌더라도 좀 마음이 편한 삶, 좀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삶, 뭔가 이 경쟁에서 치이지 않는 삶, 뭔가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호주에 와서도 좀 행복하게 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내 인생의 의미가 오직 돈이다, 호주 오시면 살짝 애매하실 수 있어요. 이게 호주에서는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이 나라가 느리고 역사도 짧고, 그러니까 아직 이 베이비 컨트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기회들도 많고 돈을 벌 수 있는 건덕지들이 많습니다. 내가 일해서 벌 수 있는 환경도 잘 마련돼 있고요. 근데 돈을 보고 호주에 오기에는 이 호주 장점이 조금 다르게 생겼다고 말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호주가 엄청 빨리 부자가 되는 곳,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진짜 생각하게 만드는 나라? 뭔가 이런 것 같아요. 네 번째, 안정형 인간입니다. 제가 말하는 안정형 인간은 그냥 조용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안정형 인간은 그냥 외로움을 너무 심하게 타지 않고, 이제 혼자 있는 시간 어느 정도 잘 쓸 수 있고, 남들 시선보다는 나한테 좀 집중할 줄 알고, 지금을 즐기고 욕심이 너무 많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는 안정형 인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왜 안정형 인간이 호주 오면 좀 괜찮냐? 이 호주라는 나라 생각보다 엄청 조용합니다. 특히 이 대도시가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시골 지방 살면 더 그렇거든요. 이 밤 늦게까지 막 갈 곳이 많지도 않고, 갑자기 막 친구 불러서 술 마시기도 쉽지 않고, 뭐 새벽에 놀 데도 없고, 편의점도 없고, 배달도 시원찮고, 아무튼 그런 한국식 밤 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대도시여도 뭐 비슷해요. 밤에 위험하기도 하고, 그다음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거든요. 아무튼 처음에는 이게 좋을 수 있습니다. 뭔가 조용하고, 뭐 하늘 예쁘고, 바다 예쁘고, 사람 여유롭고. 근데 이게 시간 지나면 심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 이 심심함이 조금 더 나아가면 외로움으로 바뀌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지금 내 친구들 다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조용하게 살고 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주라는 나라는 계속 뭔가 자극이 필요한 사람,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지 그 에너지를 얻는 사람, 그다음 뭔가 맨날 일어나야지 좀 사는 맛이 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생각보다 심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이제 안정형 인간들은 생각보다 호주에 잘 맞을 수 있습니다. 혼자 산책하는 것도 괜찮고, 뭐 집에서 밥 해 먹는 것도 너무 좋고, 그냥 주말에 바다 한번 보러 가고, 무슨 큰일 없어도 오늘 하루가 좀 괜찮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호주에서 꽤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호주는 약간 욕심이 많으면 살짝 답답할 수 있고, 욕심이 조금 없어야지 좀 편해질 수 있는 그런 나라 같아요. 근데 내가 발전하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욕심은 필요하죠. 근데 제가 말하는 욕심은 남들보다 무조건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더 빨리 올라가야 돼, 뭔가 더 보여줘야 된다, 이런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욕심들이 너무 과하면은 호주 생활 좀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이 호주라는 나라는 살짝 싱거워요. 그래서 뭔가 이제 자극적인 걸 좋아하고 어떤 그런 사람들보다 그냥 지금 이 정도로도 괜찮다, 이렇게 삶을 느끼시는 분한테 호주라는 나라 더 맞을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 겁 없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조금 다르게 들릴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겁은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호주 살다 보면은 내가 익숙하지 않은 문화를 되게 자주 마주쳐요. 왜냐면 여긴 전 세계에서 이민자들이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화권에서 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화권에서는 신발을 신고 침대에 눕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왜 저래? 이상해, 미개하다, 이해가 안 된다, 나는 저거 절대 못한다. 근데 저는 사실 이런 반응 뒤에는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낯선 걸 받아들이는 게 좀 무서운 거예요. 내가 알던 방식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방식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불편한 거죠. 근데 이제 이민 생활을 하려면 이런 것들은 계속 마주해야 됩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어느 순간 당연하지 않을 때가 있고요. 내가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어느 누군가한테는 그냥 평범한 일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나한테 왔을 때 너무 빨리 판단하지 않고 10초만 생각해보는 겁니다. 아니, 똥을 싸고 손으로 닦는다고?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말고 10초만, 그래, 한번 해보자. 이 사람들한테는 이런 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내 기준만 정답이 아닐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받아들여 보면은 막상 별거 아닐 때가 많습니다. 처음엔 진짜 이상해 보였는데 한번 해보면 그냥 문화인 거예요. 뭐 집에서 신발 신는 거, 손으로 밥 먹는 거, 이게 내가 익숙하지 않을 뿐이지 그게 틀린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 영상 찍으면서 받아들이려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손으로 똥 닦는 건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호주에 와도 되는 사람은 뭔가 무조건 그냥 영어 잘해서 소통 잘 되고 잘 어울리는 사람보다는 그것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낯선 거를 봤을 때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겁 없는 사람. 뭔가 새로운 걸 봤을 때 이거 이상해 이것보다는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이 해외 생활을 훨씬 잘합니다. 6번째, 남 탓 안 하는 사람.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진짜 많이 생깁니다. 영어, 비자, 일, 집, 돈, 인간관계까지. 이게 뭐 하나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또 나와요. 그때 이제 남 탓을 하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습니다. 호주 시스템이 느려서 그렇다, 뭐 영어 때문에 그렇다, 사람들이 나를 안 도와줘서 그렇다, 뭔가 운이 없어서 그렇다, 한국이 아니라서 그렇다. 물론 진짜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뭔가 시스템이 답답할 때도 있고, 누가 봐도 불친절한 사람이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 속에서 내가 계속 남 탓만 하다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집니다. 결국에 남는 거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영어가 부족하면 배워야 돼요. 서류를 몰라갖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거 알아봐야 돼요. 돈이 부족하면 지출 줄이고 수입을 늘리든지 방법을 찾아야 돼요. 비자가 불안하면 정보를 모으고 뭔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호주가 아무래도 이제 남의 나라다 보니까 누가 내 인생을 대신 정리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이런 정부 시스템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는 이런 디지털로 아카이빙이 진짜 잘 돼 있는데 호주는 아직도 아날로그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보다 더 챙겨야 되는 게 많습니다. 뭐 메일 맨날 확인해야 돼, 어디 전화 걸어야 돼, 무슨 신청해야 돼, 뭐 증명해야 돼, 기다려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호주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탓할 거를 찾는 사람보다는 바로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조금 잘 맞는 것 같아요. 자, 7번째, 긍정형 인간. 이것도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 이 긍정형 인간, 영어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대요. 이 호주에 살면 영어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순간이 진짜 많아져요. 내 생각은 이만큼 있어, 근데 말이 요만큼이라서 이만큼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가 진짜 이상한 게 얘 말은 들려, 근데 내 말은 안 나가. 그리고 전화 오면 진짜 긴장됩니다. 전 아직도 긴장해요. 그리고 농담 못 알아듣고 그냥 제가 바보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거기서 난 영어 못해서 난 여기서 못 살아, 진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없잖아, 사람들이 나 이상하게 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반대로 긍정형 인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못하는 게 당연하지, 다 배워가는 과정이야. 난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을 잘하잖아. 내가 지금 영어를 하는 이유는 얘가 한국말을 못해서 내가 영어로 얘기해주는 거야. 오케이, 오늘 이거 하나 배웠다. 이 차이가 진짜 큽니다. 그리고 사실 호주 사람들은 내가 영어를 완벽하게 못한다 그래서 나를 싫어하지 않아요. 물론 세상 어딜 가나 별로인 사람은 있어요. 만약에 누가 날 싫어한다? 그러면 그게 영어 때문이 아닐 거라는 가능성이 크단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영어를 조금 못해서 예의 있게 말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배우려는 태도가 있으면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세계 어딜 가나 똑같아요. 오히려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뭐 사람이 좋고 그러면 좋아해주죠. 영어를 못해도 널 좋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반대로 생각해보면 한국에서 어떤 외국인이 한국말 못하는데 사람이 너무 괜찮아, 그럼 걔랑 같이 뭔가 시간을 보내고 싶고 그렇잖아요. 궁금하니까. 사람이 결국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우리 영어 실력이 뭔가 우리 자신의 가치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영어는 그냥 도구입니다. 잘하면 편하고 못하면 불편한 그런 도구일 뿐이지 그게 내 가치 전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긍정형 인간은 호주에서 잘 버팁니다. 이게 영어 못하는 거를 실패가 아니고 배워가는 과정으로 보는 사람, 그리고 뭔가 실수했을 때 하루 종일 그걸로 자책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다음엔 이렇게 말해야겠다 하고 이렇게 쓱 넘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늘고 그런 사람이 결국엔 살아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호주는 누구한테나 맞는 나라는 아닙니다. 누구한테 너무 느리고 누구한테 너무 외롭고 누구한테 너무 답답하고 누구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적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호주에 이민 오셔도 꽤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비교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인생의 속도가 좀 느린 사람, 돈보다 중요한 게 있는 사람, 안정형 인간, 낯선 문화를 겁내지 않는 사람, 남 탓 안 하는 사람, 긍정형 인간, 이런 사람들은 호주에서 꼭 엄청나게 성공하지 않더라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꽤 괜찮은 삶을 살아갈 확률이 큽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호주가 아니고 이 세상 어디에서든지 잘 살아남아요. 이제 저도 아직 잘 적응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저도 아직 배우는 중이고 아직 가끔 한국이 그립고 아직도 이 영어 때문에 긴장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래도 호주에서 살면서 느낀 거, 여기는 내 인생을 조금 더 다르게 써볼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다시피 한국에서의 인생이 객관식이었다면 호주에서의 인생은 주관식에 가깝습니다.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불안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내 답을 쓸 수 있는 것, 그게 호주의 장점이자 한편으로 보기엔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컨텐츠 땜빵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갖고 이렇게 좀 야불이 좀 털어봤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호주에 잘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궁금합니다. 다음엔 땜빵 말고 진짜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Cheers!